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금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앞서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금요일장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걱정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분명히 시총 상위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리고 기준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도 앞서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어제 하는 총재가 공석인 자리에서 공석인 상태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첫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나왔고요. ECB는 동결 그리고 FOMC 회의 결과에 전 세계의 눈이 주목이 되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이러한 글로벌 이슈들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 실시간으로 발빠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가 매매 시그널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현재 시각 예상 체결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양시장 오늘은 하락 출발할 것으로 현재 시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71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924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을 보면 방향성이 부재해서 매매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네 분의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분과 함께할 예정인데 김덕호 대표 그리고 임상현 임찬우 파트너 윤정식 부장까지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4분께서 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상 체결 지수를 확인을 했다면 종목별로 예상 체결가도 알아봐야겠죠.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예상 체결과 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혼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삼성전자 홀로 빨간불을 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0.59% 오르면서 67,900원 터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IT 투톱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최근 거센 점도 확인이 되고 있고 공급 문제뿐만 아니라 수요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투자에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도 조정세 이어가면서 1.36% 내린 108,500원 터치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1%대 낙폭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 출발, 네이버는 0.64%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입니다. 역시 혼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가 0.73% 빠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95,400원 터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낙폭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61%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61만 원 터치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LG화학은 보합권 터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파란불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비엠 1%대 낙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45만 3,20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도 1%대 낙폭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주의 투심도 악화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모두 내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는 어제 대표가 급여와 배당 전액을 위믹스에 전부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5%대 급등이 나왔는데요. 오늘장에는 3% 가까운 낙폭 기록이 예상이 되면서 86,500원 터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혼조 흐름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만 빨간불 켜면서 89,90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1% 내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시장 예상 체결가 만나봤고요. 네, 이번에는 특징주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트아시아 홀딩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지주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했다는 소식과 함께 지난해 실적 호조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연이틀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인데요. 오늘도 상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3거래일 연속 상한가 이어지면서 40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사료는 유엔의 식량위기 경고 속에서 사료 테마가 상승하면서 어제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인데요. 오늘 7%대 추가 급등이 나오면서 11만 4,700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죠. 일동홀딩스 보겠습니다. 시오노기 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우려를 불식시키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3.28% 오르면서 29,90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휴스틸 보겠습니다. 유럽 내 신규 천연가스 공급선 건설 추진 및 국내 노후 수도관 교체 수혜 기대감에 강관업체 테마가 상승을 하면서 어제 급등한 종목인데요. 오늘은 보합 출발 22,750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무림 SP 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그리고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검토 소식에 목재 수입 그리고 펄프 공급 우려가 부각되면서 시간의 제지 테마가 움직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13%대 오늘 오르면서 4,185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볼 텐데요. 해외 스타트업 몰로코의 첫 투자 후에 몸값이 41배나 급등했다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움직인 종목입니다. 오늘 6%대 추가 상승 나오면서 9,800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UNI 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글로벌 사모펀드로부터 투자금 조달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5%대 오르면서 11,500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패키지 볼 텐데요. 목재 수입 및 펄프 공급 우려 부각 속에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승을 했는데 오늘 2.37% 오르면서 4,110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포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수입, 펄프 공급 우려로 마찬가지로 골판지 제조 테마로 엮이면서 상승했는데요. 3.7% 오르면서 2,385원 터치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일 사료도 살펴보시죠. 유엔의 식량위기 경고에 사료 테마가 상승하면서 정규장에서 두 자릿대 급등한 데 이어서 시간 외에서도 움직였는데요. 오늘 3%대 급등으로 3,715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장 마감 후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 2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75%나 급증을 했습니다. 오늘 1.75% 오르면서 29만 1,000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아베스틸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1분기 호실적 발표 속에서 시간에 일부 철강주가 움직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아베스틸도 움직였고 1.59% 오른 19,150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지수 만나봤습니다. 네, 4월 15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예상 체결 지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란불을 켤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말씀을 드렸고 종목별 예상 체결가도 확인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금요일장이니만큼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을지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개장 상황 브리핑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죠.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양시장 지수가 떴는데 하락 출발하네요.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1%대 가까운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전일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국내 증시에도 마찬가지로 하락에 대한 커플링이 연장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은 지난 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25%포인트에서 1.5%로 0.25%포인트로 상승하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 비축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기에 환차손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개인 중심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미국 증시와 그리고 국내 증시에 대비했을 때 워세션이라는 부분으로 보셨을 때는 특히 실적이 강한 종목들에서는 충분히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델타 항공을 비롯해서 이제 미국의 증시에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실적주 중심으로의 실적 시즌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저께 이제 목요일 새벽 같은 경우에는 델타 항공을 비롯해서 리오프닝주들을 중심으로 상승을 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 이런 상승세들이 연일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비교해 봤을 때 국내도 마찬가지로 리오프닝주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그 조정 여파들이 단기적으로 변동을 나타낼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물가 상승 그리고 CPI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를 의미하는 PPI 지수가 될 것입니다.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화요일 발표했을 때 전년 대비해서 8.5% 높은 지수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따라 지난 40년 내 최고치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게 되면서 최근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들을 꾸준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라가르도 통제도 마찬가지로 어제 물가 관련된 부분들과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의견을 공유를 했습니다. 현재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올릴 예정이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여전히 유럽 증시에서도 그 물가에 대한 부분들의 인식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이제 러시아 원유 제재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제재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새벽 유로존에서는 러시아 원유 수입 제재와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초안이 제출되게 됨에 따라서 WTI를 비롯한 유가 가격이 약 2% 가량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P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가와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 대한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 수요일 발표 기준 11.2% 전년 대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현재 제조업 업종들에 대한 투자 부분들이 다소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레그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은 점점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에게서의 장기화가 누적될수록 제조업종들의 순이익면이 감퇴할 수 있다는 그런 아쉬운 점들도 있습니다. 다만 월가를 비롯해서 IB들 그리고 이제 각국에 있는 투자 자문사들은 현재 인플레이션의 수치가 이미 피크아웃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즉 더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연준을 비롯해서 각국의 기준금리의 인상을 더불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부분들이 낮춰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증시에서는 꾸준히 장기적인 매수를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부분들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포트폴리오 운영 시 현금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방어적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질병관리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유효하지만은 이동 시간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제재 부분들은 여전히 조율이 가능하다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외식주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화장품 섹터들이 조금 소폭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면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해소가 된 부분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추가 변이종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완벽한 어떤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경적을 짓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김일성 주석이 이제 생일 110주년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경우에는 태양절 행사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국내에서는 방산주, 대역 경영 관련된 부분들의 업종들을 좀 유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산업부에서는 3월 자동차 산업 동향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동차 업종들, 기존의 기아, 현대차와 같은 대표적인 자동차 대표주들을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시장 전반적인 하락 분위기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섹터 상승의 흐름은 다소 개별 종목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해주셨는데요. 금요일장이니만큼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제한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혹시 대표님께서 보고 계시는 특징적인 종목이 있다면 어느 쪽 보고 계실까요?
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한국은행에서의 기준금리 인상이 되게 됨에 따라서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의 낙폭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가장 하락이 높은 섹터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뉴딜 지수,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 그리고 게임주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내에서는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와 같은 이런 대표적인 업종들이 사실은 성장주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내의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다소 좀 아쉬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떤 성장성 자체에 대한 부분들의 부정성을 제외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상기 자체가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부담이 된다,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매수의 기회도 충분히 유효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어떤 과비중을 하고 있는 어떤 업종이라면 혹은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이런 시점에서는 오히려 종목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덜 넣으시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오늘 최고 상승을 했던 섹터는 이제 제지, 도시가스, 사료 그리고 LPG 관련입니다.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유로존에서의 러시아 원유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천연가스 그리고 각종 에너지 산업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철강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장을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마찬가지로 미국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옵션 만기일이 도래를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옵션 만기일이 도래하게 되면서 이제 기술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신다면은 우리 국내에서도 전일 매도에 나왔던 물량에 이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종목 자체의 상승이 사실은 이제 최근의 이슈들은 섹터 장세의 강세 그리고 이제 증시의 강세에 대한 어떤 집중보다는 개별 종목의 이슈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중심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은 유효한 성과를 나타내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적 시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5일입니다. 이제 4월의 중순 정도 이제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하나둘씩 발표가 되기 시작할 텐데요. 대표적인 방법, 실적 시즌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한 가지로는 벤치마크를 잡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 어제 이제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 연일 상승을 하게 됨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한항공을 비롯한 종목들에서 외국인의 매도세는 있었지만은 여전히 보유 비율은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커플링을 진행할 때 증시의 커플링이 어렵다면 종목의 커플링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섹터 자체를 보시기보다는 기존의 코로나 이전의 실적과 코로나 이후의 실적 그리고 지난 4분기 실적과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기대치에 대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 진행하실 때는 무리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방어적인 접근을 꾸준히 유지하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차익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일부 진행하시되 공격적인 매도보다 패닉셀과 같은 이런 대량의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정비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임상현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뭐 오늘 약보합 출발 또는 약세 출발, 주말 효과가 어느 정도 좀 가세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미국 시장 부분들은 현재 최근에 이슈가 이제 그대로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으면서 현재 국제 유가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오늘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잠시 거래소의 지수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21선하고 61선하고 일단 뭐 골든 크로스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점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현재 21선, 61선을 이제 골든 크로스를 좀 해주면서 주가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가가 바닥에서 완만하게 바닥 다지고 한번 탄생 파동을 보이고 21선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부분들이 일단은 대세 상승으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하락장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61선이 우향이 계속이 되고 21선이 저항받고 다시 한번 그 역배열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기로점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저는 이제 전자 쪽의 움직임들 다시 한번 여기서 바닥을 계속해서 다지는 움직임들, 물론 오늘은 조금 약세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등각 추세를 중심해서 등락을 보이다가 실적 장세로 접어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현재 오늘 약세 부분들은 일회성 또는 주말 약세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또 흐름들을 쭉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 관련된, 물론 약간 투기적인 요소 때문에 이스타아시아홀딩스가 크게 이제 올라졌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 이제 흐름으로 이제 보시면은 그 한일 사료라든가 GSE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주고 좀 있는 상황이죠. GSE 같은 경우도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오늘 좀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무림 SP라나 무림 SP, 무림 페이퍼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로 인플레이션 두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격 과다되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다시 한번 들어와준다면 매수권에 좀 해당이 되고요. 지금은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화두가 계속이 좀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동국 RNS라는 종목이 오늘 이제 8% 정도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히트로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이제 주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국 RNS,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종목군에 해당이 되는데 동국 RNS를 한번 차트로 보시면은 현재 뭐 전체 흐름으로 보시면은 이제 고점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일주일 정도에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 눌림목 조정을 기다려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 기다리니까 1, 2, 3, 4, 5 일주일 정도 기다리니까 십자 조정이 나왔고, 어제 양봉이 나왔고, 오늘 이제 슈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장중 조정이 된다면 거래량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강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탄생 파동으로 작용이 돼서 3파동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 RNS 부분들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동돼서 후발주로 이제 보시면은 현재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오늘 이제 강세가 될 가능성이 많죠. 현재 동국 RNS가 7%, 8% 부담스러운 관점이라면은 유니온이라는 종목군도 이제 마찬가지로 현재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 이런 쪽하고 연동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현재 추세와 패턴 찾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데, 아무튼 어떻게 되든 간에 21선 돌파 안착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삼각수렴형에서 한번 튀어주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쪽 흐름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유니온 같은 경우에 이제 주봉상의 형태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2단으로 좀 하락을 좀 했던 부분들, 그다음 2단 하락에 대한 일단 되돌림, 그다음에 행보로 보이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3주 전에 이제 상승 삿바, 현재 2주 동안에 십자가 도지형의 형태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급등 순환매가 나와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국 RNS, 그다음에 유니온 현재
공략 가능성, 공략이 좀 유효할 가능성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또 움직임에서 현재 두각을 보이는 부분들이 현재 미래스 벤처입니다. 벤처 투자입니다. 어제 이제 그 시간에 거래 부분들이 뭐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해외 스타트업 투자 이 부분들이 두각을 좀 나타냈고 또 막대한 투자 수익도 올릴 수 있다 하는 어떤 뉴스, 또 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두각을 나타냈던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래에서 벤처 투자 부분뿐만 아니라 창투사 부분들이 다시 한번 현재 대성 창투까지 올라주기 때문에 현재 오늘 뭐 창투사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 때 움직임들 차트로 한번 잠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21선, 61선 하나의 이제 수렴이죠. 그러니까 현재 61선이 우상향이 되고 있고 21선이 파도를 타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좀 해당이 되죠. 이 부분들이 이제 지지골드가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 구간이 짧으면은 길면은 보통 2, 3개월 단위죠. 40일에서 60일 단위. 물론 이제 좀 더 오버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3개월마다 이제 사이클이 열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최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보더라도 세부적으로 잠깐 보시면은 21선이 하나의 중요한 추세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세라는 것은 21선 아래에서 위로 바뀌는 이 전환의 시점이죠. 이 전환의 시점이 이제 추세 변화하고 같아. 다시 말해서 21선을 몸통으로 관통을 하든 아니면은 갭으로 이렇게 관통을 하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추세 전환의 첫 번째 신호에 좀 해당이 되는데 갭상승의 이제 갭맥 구기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장중 눌림목까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와 함께 이제 연동이 됐던 대성 창투도 오늘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이제 대성 창투 같은 경우도 크게 보시면은 61선이 현재 우하향에서 행보에서 정비를 바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1선이 전체적으로 쌍바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비열이 완연하게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은데 주가라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들을 만 21선이 깨고 내려가면 삼각수렴령이 걸리죠. 그렇지 않고 20일 주기마다 21선마다 올라가면은 이런 패턴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대성 창투, 그 다음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 흐름들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두 개의 부분들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나머지 종목군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현재 개별적인 요소가 좀 있죠. 현재 개별적으로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늘 특징적인 흐름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전방위적으로 스토리 쪽이나 제주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또 틈새 테마로서는 창투사 쪽이 움직임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현재 보고요. 다만 이제 지수적인 부분들은 금요일 효과 때문에 지수가 약세를 보이지만은 현재 종가상으로는 어느 정도 주가 관리가 진행이 될 확률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흐름을 봐주고 계시는데요.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찬욱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수적으로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관련돼서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준비해 주신 종목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수 얘기 빠르게 한번 하면서 오늘 좀 이슈가 좀 몇 개 있네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수는 좀 음봉 출발했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미국 증시가 결국은 5월 달에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는 이슈가 조금 더 나오면서 금리가 조금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좀 내려간 것 같고, 일단은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915포인트를 좀 지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만약에 하락하면 900포인트까지 조금 더 조정 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금리가 인상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많이 이렇게 한 몇 달 동안 조정을 좀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때 많이 돈을 풀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회수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금리가 조금 이 부분에 조금 자극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정받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었고요. 어차피 결과는 거의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좀 이슈가 있는 게 2년 1개월 만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일부터 이제 제한도 없고 인원수 제한도 많이 전면적으로 해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이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이겠구나 하면서 같이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겠고요. 영화관이나 실내체육관,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25일부터 전면적으로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현재는 밤 12시까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지만 이런 사적 모임이나 인원수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아시는 종목들 많이 움직이겠죠. 지금 현재 빠르게 움직이는 게 쇼박스가 좀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쇼박스가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영화관에 대한 이제 매출이 많이 줄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외적으로도 이제 주류 관련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돼서 지금 몇 개 있죠. 화장품 등도 있고 엔터테인먼트 종목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류 여행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포트를 조금 짜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오늘 단기적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준비한 종목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는 저 같은 TPC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TPC 한번 보면서 내용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TPC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동 모터와 리니어 오토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또 추가적으로 로봇에 관련된 종목으로 조금 살짝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로봇이랑 공장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고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로봇 관련주로는 스마트 팩토리가 항상 들어갈 거고요.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이 회사는 로봇 관련주다, 자동화 부품에 대한 부분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장 자동화 부품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오랫동안 지금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 탄력을 받을 때 같이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 육성도 지금 잘 하고 있고요. 핵심 사업부 같은 경우는 공합 사업 부분도 지금 로봇 관련돼서 모션 컨트롤러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도 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공정의 자동화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팩토리를 어느 정도 지금 구현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랑 이 부분 같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2020년도에는 현재 5,000개 정도를 제작할 수 있는데 차후에는 조금 더 공장의 캐파를 늘려서 더 늘릴 수 있다. 이 부분도 지금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조금 감소를 좀 했어요. 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2차 전지도 돌고 있고요. 반도체 시장도 움직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로봇이 많이 들어가는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화를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TPC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한국 스마트 팩토리 시장 전망이라고 지금 레포트를 좀 갖고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2015년도에 이때부터 스마트 팩토리다 해가지고 시장에서 조금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한번 받았는데 이후로는 스마트 팩토리의 부분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결국은 이 시장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매출액에 대해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지금 잠깐 영업이익이나 이런 총계는 좀 줄었긴 했지만
분명히 지금 영업이익률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주목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조금 생활 패턴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돼요. 옛날에는 뭐 편하게 친구를 만났다고 하다 보면 지금은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체크해 주시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차트 보면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량 거래가 한번 들어오면서 강하게 움직였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 저가를 잡아주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관망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굳이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로봇 관련돼서 이 종목도 지금 상승할 때 이렇게 강하게 수급 들어올 수 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연호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연호라는 종목은 일단 이슈가 어제 있었는데요. 한국콜마에 이제 양도를 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지분을 55%를 이제 한국콜마에 납품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콜마에 이제 자회사로 들어가겠다라는 이슈가 좀 돌면서 양도 금액도 지금 한 3천억 원 정도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슈가 좀 돌면서 한국콜마랑 같이 움직였죠.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OEM 해가지고 판매를 해주니까 만들어서 판매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연호는 이제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이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한국콜마와 지금 같이 이제 지내왔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의 가치도 이제 이번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조금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좀 이슈가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생활용품이랑 의약용품에도 이제 이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하니까 연호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발적으로 지금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도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인수를 넘긴다고 해서 조금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는데 추가적으로 한국콜마의 매출을 이제 자회사가 됐기 때문에 한국콜마의 매출을 같이 봐주시면서 이 정도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회사가 생각 외로 너무 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콜마도 같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의약용품으로 이 회사가 진출한다 했죠. HK 이노엔이라는 회사랑 조금 협업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서 HK 이노엔은 영업이익률도 좋기 때문에 이 회사랑 콜라보를 했을 때 한국콜마, HK 이노엔 그리고 연호랑 이렇게 세 개를 세트로 한번 봐주시면서 이 종목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서 매출 비중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내수에 대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한국의 화장품에 대한 용기 부품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내수의 부품이 좀 많았고요. 수출도 지금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보면요. 용기의 부분도 조금 차지하고 있지만 튜브용 용기에도 어느 정도 좀 잘 되고 있다.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영업이익률이 중요하겠죠. 회사가 돈을 잘 버냐 못 버냐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자, 보면 지금 현재 면세가 이후 이제 어느 정도 좀 화장품에 대한 이익이 좀 돌아가고 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이 종목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신고가까지 거의 썼었죠. 매각의 이슈가 좀 나오면서 조금 시장에서 탄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같이 용기의 부품도 있었고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조금 눌렸을 때 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28,000원 부분에서 천천히 진입을 하시면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아닙니다. 중장기를 만약에 보실 거면 차라리 한국콜마가 좀 나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연호는 단기적으로 진입하실 분들만 진입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렌텍을 좀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렌텍이라 하면 배터리 회사이면서 이제 전자담배 쪽 이제 납품하는 회사라고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휴대용 그런 배터리 부분이랑 이런 메탈의 부분이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2차 전지에도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직접적인 수혜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좀 이슈가 좀 좋아요. 공장도 증설해놨고 휴대용 케이스나 이런 부품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납품을 했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을 돈을 잘 버는 회사예요. 돈을 잘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자담배용 부품만 빼고 다른 부품도 이제 배터리도 많이 공급하고 있다. 노트북용 배터리도 많이 공급하고 있고요. 이제 뭐 핸드폰의 케이스 부품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자담배 매출액이 좀 올라가야지 좀 매출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회사는 이 부분만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짚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정용 ESS라고 해서요. 배터리 팩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납품하고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주목해 주시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어떤 흐름으로 진행 가고 있는지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렌텍 좋았죠. 거의 신고가를 쓰고 지금까지 잘 달려오다가 이제는 조금 조정받을 위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는 조금 강하게 받을 수도 있고 한 10일 정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신고가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하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만 원, 2만 1,000원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는 눌림목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매매 시그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찬호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죠.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시장에서 개인들만 사고 있네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개인들 지금 사는 거 괜찮을까요? 네, 우선은 다시 2,7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내일 미국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하락폭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금액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장에서 기술주가 중심이 된 나스닥은 하락폭이 컸지만 다우존스는 어느 정도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양시장 모두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는데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금일 같은 경우 양시장 모두 비슷하게 또 하락을 하고 있죠. 매도 금액도 시장 규모 대비해서 비슷한 규모로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를 사실 끌어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하락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미국에서 다시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서 국채금리 급등하고 그러면서 국채금리에 1번으로 영향받는 게 기술주죠. 기술주가 조정이 또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반도체도 사실은 기술주에 속하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이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거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하락이 더 깊어진다라고 봤을 때 최근의 시장 트렌드죠. 2650에서 2750 사이에서 박스권은 있지만 2700 아래에서는 가격적으로 좀 매력이 있고 2700 넘어갔을 때는 가격적인 매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모습들이 수급적으로 지수만 놓고 봤을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00 다시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좀 크게 떨어질 가능성 매우 좀 낮아 보이고요. 미국 시장 휴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를 바라봤을 때는 다음 주는 실적이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을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LG전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전기전자 섹터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 강하게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 상승폭이 굉장히 크진 않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LG전자 최근 수급적으로 보면 5개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유를 살펴본다면 실적이었거든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삼성전자의 이 잠정 실적 발표되는 날 LG전자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워낙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LG전자의 잠정 실적, 호실적이 삼성전자에 살짝 묻히는 감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실적의 내용도 좋고요. 실적도 좋았거든요. 이 가전제품 잘 팔리고 있고요. 프리미엄 TV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장이 흑자 전환이 예상보다 빨라졌습니다. 실적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각 사업부별로 다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상황들도 있고요. 바닥 대비해서는 뭐 11만 5천 원 정도가 바닥이다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10%가 채 안 된 상승밖에 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거든요. 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복합적인 이유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당기면서 LG전자의 주가를 오늘 같은 경우 시장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끌어올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IT 투톱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 LG전자 특징주로 꼽아주셨고요. 그렇다면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S-오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S-오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줄기차게 올라갑니다. 3월 중순 8만 5천 원 정도를 찍고 나서요. 계속 올라와서 오늘도 11만 원 이상을 터치하고 조금 윗꼬리 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외국계 창구에서 굉장히 좀 많이 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와 마찬가지로 S-오일의 상승 이유도 실적인데요. S-오일 안 그래도 1분기 호실적 그리고 22년도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제 마진이 더 올라갔습니다. 4월 둘째 주 기준으로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17달러를 넘었거든요. 이 정제 마진이라는 통계를 낸 게 2000년부터인데 23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정제 마진이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정제 마진은 사실은 5불만 넘어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BEP가 4불대입니다. 4달러대이기 때문에 5달러만 넘어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작년 이맘때 생각하면 정제 마진이 적자였거든요. 그런데 정제 마진이 5달러가 아니라 15달러도 아니고 넘어섰습니다. 17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실적이 좋은데 그 실적을 뛰어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면서 S-오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3월 말부터 국내 시장은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하루도 빼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기관의 수급도 좋지만 외국인이 더 좋아하는 이유를 살펴본다라면 실적이 좋으면 S-오일을 최대 주주 아람코죠.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실적이 더 좋아지면 배당도 더 좋아집니다.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1번이 배당이죠.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 대비해서 20%가 올라와서 부담스럽다.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요. 바닥 대비해서 20%보다는 실적은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고 실적에 포인트를 맞추셔서 종목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오일 안 그래도 조금 바닥 대비 올라와서 부담스럽지 않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걸 이길 만한 호재가 앞으로 더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장님 오후장은 저희가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까요? 개인들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을 탄다고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사는 것보다는 상승 첫날에 사는 게 사실은 확률상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확률이 좋은 확률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시장이 오늘은 떨어지고 있는 날입니다. 이 최악을 가정을 해보자면 하루쯤 더 떨어질 수 있고요. 하지만 분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00 아래에서는 그 가격적인 매력도가 분명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2,690이라서 2,700에서 떨어진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더 깊어질 가능성은 낮거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어닝 시즌의 주가가 대체적으로 좋거든요. 다음 주부터 이번 주에 시작이 되긴 했지만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종목들을 담으시기보다는 미국 시장과 지수 연동성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섹터별 연동성은 커플링 정도는 아직까지 상당히 높은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분위기 좋았었던 종목들 국내 시장에서 담으시면 확률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더 커지기보다는 하락폭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지수가 좀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목을 금일 같은 경우 담으시는 거는 좋은 판단이다라고 보여지나 종목을 고르시는 눈은 미국 시장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LG전자와 S-오일도 이 고른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이 더 좋았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오르는 섹터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은 계속 안 좋지만 기관의 수급은 좀 개선이 된 상황들이 있습니다. 기관이 담는 종목들 이 세 가지의 교집합에서 찾으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수익률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장은 다음 주 좋을 실적이 나올 만한 종목을 대비하는 하루로 쓰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